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일이 바쁘다며 지방 출장을 갔던 남편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연입니다. 그것도 바람 피운 상간녀 집으로 향하던 남편 놈이 저한테 딱 걸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두 인간들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제 두 눈으로 아주 엽기적인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고요? 카페 창밖으로 사업 때문에 부산으로 지방 출장을 가겠다며 집을 비운 남편이 지나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부산으로 출장 간 남편이 저와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있다니 참 신기한 일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의 뒤를 미행하게 되었고 남편 놈의 바람을 직접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 놈이 바람 피웠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제 앞에서 사업하는 남자들은 주변에 유혹이 많다면서 남편 관리 잘하라고 저한테 늘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과 남편 놈이 저 몰래 은밀히 만나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후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그로 인해 남편 놈은 멘탈이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어린 연하였어요. 남편과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아주 당돌했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었던 것은 이미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친구의 권유 때문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동호회에 들어간 첫날부터 저를 좋아하며 쫓아다녔거든요. 누나 누나 부르면서 제가 남편의 스타일이라고 아주 티나게 저를 챙겼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본인 일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에서 운동 끝나고 다 같이 호프집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바람을 쐬러 잠시 밖으로 나온 사이 남편이 뒤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곤 남편이 저한테 엄청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누나,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잖아요. 나 원래 연상 안 좋아하는데 누나한테만 이렇게 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나 후회 안 하게 해줄 테니까 저랑 만나봐요. 내가 진짜 좋은 남자친구 돼서 누나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결혼 전만 해도 저한테 자상했던 시어머니가 제가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아주 다른 분이 되셔서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왜 갑자기 저를 미워하시는지 물으니 제가 시어머니한테 남편을 빼앗겼다면서 그런 저를 잘해줄 것 같으냐는 것이었어요. 사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던 것은 이미 남편한테 들어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한테 남편을 뺏어갔다니 정말 이상한 말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저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저를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까지 제 나이에 대해 시어머니께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4살이 더 많다는 사실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알게 되셨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업도 하고 능력도 있으니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당연히 남편보다 한참 어린 연하일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보다 4살이나 많은 제가 갑자기 나타나 인사를 드리니 시어머니 생각에는
저희 남편이 뭐가 아쉬워서 저처럼 나이가 많은 여자를 만나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녀가고 시어머니가 슬며시 남편에게 저와 결혼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밝혔는데 남편이 그때 시어머니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안 하면 살 의미가 없다면서 시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면 한강에 뛰어들겠다면서 정말로 한강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지만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볼 때 시어머니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런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행동을 처음 보시니 반대하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싫어하는 내색조차 못하시다가 제가 결혼하고 당신 집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를 싫어했던 본색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착하던 남편이 저를 만나서 무서운 사람이 되었다면서 당신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남편의 행동을 제 탓을 하셨던 거죠. 더욱이 시어머니는 고지식한 데다 주변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인데 제가 남편보다 4살 정도 나이가 많으니 주변에서도 뭐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저한테 잘하고 제 편을 들어주니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저한테 함부로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함부로 굴면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에 대한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집안 살림도 깔끔하게 하고 열심히 내조한 덕분인지 남편 사업도 저와 결혼 후 더 잘 되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더는 저에게 트집 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 검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불임이란 게 밝혀지자 시어머니는 저를 더더욱 못마땅해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저희 두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다면서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은근히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딱 제가 참을 수 있는 선까지 심리적으로 절 괴롭히며 힘들게 하셨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제가 힘들 때마다 저에게 시어머니 일로 상담을 해주던 친한 동네 언니가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취미생활로 동네에 있는 꽃집에서 꽃꽂이 클래스를 들으면서 알게 된 저보다 3살 많은 영숙 언니였죠. 그 언니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언니였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매우 어른스럽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저한테 자주 해주던 충고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을 보며 남자가 사업을 하고 저희 남편처럼 돈도 잘 벌고 하는 사람이면 주변에 유혹도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면서 잘 지켜보라고 유독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의 조언이 고마우면서도 본인이 전 남편에게 당한 게 있어서 유독 민감하게 구는가 싶었죠. 그런데요. 그랬던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유독 제가 하는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새 옷을 입고 언니를 만나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니 똑같이 사서 입고 또 화장품이며 향수에 머리 스타일까지 그대로 따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엔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져서 이상하다 싶어 거리 둬야겠다고 생각했을 무렵 진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 때마다 영숙 언니한테 의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맙다며 밥을 한번 사주고 싶다고 해서 셋이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거든요. 언니도 저희 남편이랑 오다 가다 잠시 인사만 했지 제대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된 건 그날이 처음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을 대하는 언니의 행동이 어땠냐면요. 저는 그 언니가 뭘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언니가 저희 남편에게 처음 했던 말부터
기가 막혔거든요. 수정이한테 듣기로는 준식 씨가 수정이보다 4살 어리다고 했는데 이건 4살 정도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10살은 어려 보이는데요? 피부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누가 보면 배우인지 알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봐도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어려 보여서 밖에 나가면 전부 제가 집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압니다. 그건 아닌데. 준식 씨가 수정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외모도 나으신데요? 우리 수정이랑 결혼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 앞에서 언니가 제 외모를 깎아내리는 건 물론이고 딱 봐도 저희 남편을 이성으로 보고 칭찬에 꼬리치며 행동하는 게 티가 났거든요. 그것도 40대 중반에 그 나이 먹어서 내숭의 여우짓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더 가관이었죠. 그런데 준식 씨, 손도 되게 예쁘시다. 남자 손이 이렇게 하얀 건 처음 봐요. 제 손으로 준식 씨 손 크기 좀 재봐도 돼요? 네? 제 손 크기는 왜 재보나요? 그건 좀 그렇네요. 어머, 그런가요? 내가 실례했나 보네. 미안해요. 그 언니가 본인 손바닥을 들어서 저희 남편과 손바닥을 대면서 손 크기를 재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외에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 꼬시려고 할 때 쓰는 그 수준 낮은 수법 말이에요. 그걸 제가 보는 앞에서 저와 결혼한 저희 남편에게 하려고 했던 거죠. 저랑 친한 언니라고 하니 남편은 싫은 소리도 못하고 몹시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니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남편도 많이 불편해하는 게 티가 나서 저희는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언니가 갑자기 술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 언니가 진상이다 싶은 게 오늘 보고 다시는 보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그 자리에서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술도 센 언니가 술을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술 취한 척을 하더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렸죠. 그것도 남편과 저를 이간질시키는 내용으로요. 야, 수정아! 내가 너희 가정 위해서 진심을 담아 하는 소린데 제발 네 남편한테 좀 잘해라. 솔직히 요즘 세상에 네 남편만한 남자도 없지. 잘생겼지. 사업해서 돈도 잘 벌어. 가정적이야. 자기 아내밖에 몰라. 수정아, 진짜 너 매번 내 앞에서 남편 흉만 보지 말고 결혼 잘한 줄 알아. 네가 내 남편 험담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듣기 거북했는 줄 알아?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힘들어서 시어머니 일로 언니한테 상담을 한 적은 있어도 남편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한 적이 절대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로 이야기했죠. 언니, 내가 언제 우리 남편 욕을 했다고 그래?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나랑 우리 남편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면서 생사람을 잡느냐고. 영숙 언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우리 남편한테 관심 있어? 그래서 지금 나랑 우리 남편 사이 갈라놓으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냐고? 언니, 진짜 그 나이 먹고 뭐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언니랑 나랑 했던 문자 메시지라도 남편한테 보여줄까? 내가 남편 욕 한 적 없는 거 증명하게? 얘는 또 뭐 그렇게까지? 그리고 내가 왜 네 남편한테 관심을 갖니? 그냥 농담이지, 농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저는 그때 그 언니가 지금까지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충고와 위로를 해주던 그 어른스럽던 언니가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을 들어주며 절 배려해주던 그 모든 모습들이 전부 연기고 가짜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언니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언니도 본인의 실수를 눈치챈 것인지 본인이 저희 남편이랑 만난 날 실수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계속해 저한테 핸드폰에 문자도 보냈지만 전 받아주지 않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말이랑 행동이 다른 거랑 생각 없고 입이 가벼운 사람은 딱 질색이었거든요.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사람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제가 계속 친하게 지내겠어요. 게다가 제가 보는 앞에서 저희 남편한테 꼬리치는 것 자체가 아주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게 불결했으니까요. 언니는 본인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남자면 유부남이든 아니든 이성을 잃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영숙 언니는 제가 연락처를 차단했는데도 저한테 계속해 핸드폰과 문자를 해왔고 몇 개월 후에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보며 아는 척을 하더니 본인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능력 있는 멋진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저는 상대도 안 하고 무시하고 지나갔지만요. 그리고 그 언니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도 별 문제 없었고요. 아니, 문제가 없는 듯 보였죠. 바로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이 일 때문에 원래 출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출장이 너무 잦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달에 3-4번은 꼭 출장을 다녀왔으니까요. 게다가 그때 출장은 4박 5일로 유독 길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출장이 많으냐고 물어보자 남편이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본인이 출장을 가고 싶어서 가느냐며 일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 자신도 피곤하다면서요. 평소라면 저한테 화내지 않을 상황인데 갑자기 그러니 조금 당혹스럽긴 했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러나 싶어서 저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말했던 남편이 서울에는 왜 있었던 걸까요? 그때가 남편이 출장을 가고 하루가 지난 날이었는데 집에 남편도 없고 모처럼 친구와 만나서 콧바람도 쐴까 해서 디저트가 맛있다는 유명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다를 떨면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아주 익숙한 남성 한 명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출장 가 있는 사람이 버너가 한복판을 멀쩡히 걸어가고 있으니 저는 너무 이상해서 바로 남편에게 핸드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 남편이 받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물어봤죠.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긴 내가 어제 부산 출장 간다고 말했잖아. 당신 벌써 잊은 거야? 곧 미팅이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말하고 바로 카페로 나와 남편의 뒤를 조용히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꽃집에 들어가 꽃다발을 사서 어딘가로 향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도착한 곳은 어느 오피스텔이었는데 저는 남편이 혼자 탔던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옆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몰래 숨어 남편이 행동을 지켜보는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광경을 보게 되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남편이 어떤 집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여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주 봐왔던 익숙한 얼굴이었죠. 제 앞에서 사업하는 남자는 유혹이 많다며 충고를 해주고 나중엔 제가 보는 앞에서 저희 남편을 꼬시려고 여우짓을 했던 바로 영숙 언니였습니다. 여보, 왔어? 내가 자기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런데 자기 언제 이혼해? 빨리 이혼하고 진짜 내 여보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은 조금 일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이렇게 영숙이 넣어주려고 꽃다발까지 사왔잖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진짜로 내 여보 만들어줄 테니까. 와, 신난다. 자기 진짜지? 나 정말로 자기 여보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다니까. 남편 놈이 저 몰래 영숙 언니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집까지 오갈 정도로 아주 깊은 사이였던 거죠. 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알던 두 사람이 몰래 제 뒤에서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편 놈이랑 영숙 언니, 아니 그 상간녀가 들어간 오피스텔로 바로 쳐들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저는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남편과 저는 이혼밖에 답이 없었고, 그러기 위해선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증거를 잡아 제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놈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전부 모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자 싶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었죠. 상간녀는 처음 저한테 남편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남편을 우연히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회가 되면 저희 남편을 꼬실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취향인 제 스타일을 따라서 옷을 입고 화장에 향수에 머리 스타일까지 따라했던 것 같았습니다. 친한 동생 남편을 뺏을 생각까지 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 피운 증거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기가 막히게도 상간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남편이 상간녀를 위해 구해준 집으로 둘이 살림까지 차려서 생활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예상은 했지만 남편이 매번 출장을 간다며 갔던 곳의 대부분은 상간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전 남편과 이혼을 했던 것도 상간녀 남편의 외도 때문이 아니라 상간녀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걸려서 그랬던 것이고요. 아주 상습범이었죠. 그런데 제가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어느 정도 모으며 이혼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던 때였습니다.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면서 본인이 알려준 카페로 오라면서 문자로 주소를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말한 카페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 도착하니 남편과 남편놈의 상간녀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바로 제 앞에 나란히 앉더니 남편놈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기 카페 좋지? 내가 우리 영숙이한테 차려준 카페야. 알바 뽑아서 쓰고 있어서 우리 영숙이가 일할 곳도 없고 아주 편하게 카페 사장을 하고 있어. 당신 몰랐지? 나랑 영숙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만난 지는 좀 됐고 우리 살림까지 차려서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니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런데 제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 놈은 더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말하더군요. 내가 당신이 친하게 지내던 언니랑 살림까지 차려서 같이 살고 있다는데 놀라지도 않아? 혹시 알고 있었어? 그러면 말이 쉽겠네. 우리 이혼하자. 사실 영숙이 지금 내 아이 임신했고 나 사실 내 새끼 낳아서 안아보는 게 꿈이었거든. 그런데 그 꿈을 우리 영숙이가 이뤄줬다고. 그래서 나는 내 자식도 그리고 내 자식 낳아준 여자도 지켜야겠어. 당신 어차피 내가 계속 살아준다고 해도 불임이라 내 아이 낳아주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난 뒤에서 자기 시어머니랑 남편 욕하는 여자 아주 딱 질색이라고. 영숙이가 그러더라. 당신이 영숙이랑 만나기만 하면 나랑 우리 엄마 욕했다고. 그리고 나한테 우리 엄마랑 나 욕한 거 들킬까봐 문자랑 핸드폰으로는 절대 욕 안 하고 직접 만나서만 욕했다면서? 영숙이랑 나랑 가까워졌던 것도 나랑 영숙이랑 처음 만난 날 네가 화장실 갔을 때 네가 하도 나랑 엄마 욕한다고 그걸로 할 이야기 했다고 따져보자고 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가까워졌던 거라고. 알았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혼해줄게. 잠깐, 이렇게 쉽게 이혼해준다고? 당신 나 안 붙잡아? 응. 나야 어머니 시집살이 힘들어서 네 상간녀랑 몇 번 상담한 적은 있지만 어머니도 너도 일부러 흉본 적 없거든?
하지만 너 지금 그 핑계로 네 바람 피운 거 정당화하면서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 평생 둘이서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봐라. 그러길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줄게.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남기고 상간녀의 카페를 나왔습니다. 어차피 곧 울게 될 사람은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상간녀가 알면 이 모든 상황이 뒤엎어질 두 사람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사실 전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이 불임이었죠. 남편이랑 저랑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을 때 남편이 사업으로 워낙 바쁘니 남편은 검사만 하고 검사 결과는 제가 듣기로 병원에 동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남편 쪽 원인으로 아이 갖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제 문제로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처럼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말했던 거고요. 남편을 위해 제가 해줬던 배려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상간녀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리였죠. 상간녀가 지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져놓고 남편의 아이인 양 속여서 따로 살림까지 차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어떻게 나올지 아주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눈치 없이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랑 저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바로 눈치채고는 저에게 제대로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작정을 한 거였죠. 본인이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가는데 제가 따라와서 수발을 들라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안종이나 마찬가지니까 시어머니 말을 따르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한 소리 해드렸죠. 어머니,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 이제 우리 남남이니까 그런 거 시키려거든 남편한테 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 남편보다 7살 많은 여자한테 시키세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니. 무슨 소리긴요. 저두고 남편이 바람나서 상간녀랑 딴 살림을 차렸다고요. 그래서 이혼하면서 남편이랑 상간녀한테 위자료도 받고 또 재산분할도 받고 어머니가 그동안 저 괴롭힌 것도 다 고려해서 위자료 받아낼 거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누구 종처럼 부릴 생각하기 전에 어머니 인생이나 종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남편 놈이 저 몰래 바람 피운 증거들을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이 사실인 걸 알고 난리가 나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니 계속 문자로 저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제가 정말로 이혼하면 남편 놈이 저한테 재산분할에 위자료도 주고 시어머니까지 자칫 잘못하면 저한테 위자료를 주게 생겼으니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싫었던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성격이신데 남편 놈이 바람 피워서 저랑 이혼했다고 소문나면 그만큼 창피한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상간녀까지 전부 한자리에 불러 모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아주 끝장을 볼 생각으로요. 제가 시어머니며 남편이랑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할 이야기는 단 한 가지였죠. 남편은 불임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그러니 상간녀가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진실을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주 궁금해졌어요. 물론 시어머니 반응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에게 이혼하기 전에 제대로 만나서 정리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상간녀와 반드시 함께 나오라고 말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어차피 이혼할 사이에 뭐하러 다시 만나느냐고 아주 귀찮아하더라고요. 결국 약속 장소로 상간녀랑 같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모이기로 한 장소는 바로 남편 놈이 상간녀한테 차려줬던 카페였습니다.
제가 상간녀가 차린 카페에서 기다리니 시어머니가 먼저 도착해서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며 살며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정아, 잘 지냈니? 우리 집으로 와도 될 걸 여기서 왜 보자고 했어? 나야 네가 좋다면 어느 장소든 다 좋지만 말이다. 아, 여기 잘 봐두세요. 여기 어머니 아들이 상간이한테 차려준 카페니까. 우리 아들이 상간이한테 차려준 카페라고? 여기가? 나한테는 용돈 좀 올려달라고 해도 안 올려주더니 지 상간이한테는 카페까지 차려줘? 이 괘씸한 놈, 내 이놈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때 때마침 알바에게 카페를 맡겨놓고 있던 상간녀랑 남편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은 시어머니를 보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 제가 시어머니까지 부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제가 남편이랑 상간녀까지 부를 줄은 전혀 예상 못했고요. 엄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뭐야, 당신 그새를 못 찾고 엄마한테 잃은 거야? 역시 당신 입산 거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질려서 이렇게 다른 여자 만나고 이혼까지 하려고 하는 거라고. 너 이 자식, 수정이 두고 바람 피우고 가정까지 있는 놈이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이렇게 들킨 거 이야기할게. 나 아무래도 집사람이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나 이제 집사람 얼굴만 봐도 질려. 나 몰래 주변 사람들한테 나랑 엄마 흉까지 보고 다녔더라고.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기 옆에 있는 영숙이가 사실 집사람이랑 친한 동네 언니였거든? 그런데 집사람이 영숙이 만나서 매일 엄마랑 내 욕했나 보더라고. 그런 여자랑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데 순간 시어머니는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남편 뺨을 때렸던 겁니다. 그러자 뺨을 맞은 남편 놈이 아주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나 친 거야? 이놈이 드디어 미쳤나 보네. 뭐라고? 흉 봐서 질려? 어디서 처불러둬도 쥐보다 7살이나 많은 처불러둬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남편 시어머니 욕은 나도 내 친구들한테 했어. 시어머니랑 네 아빠라는 인간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친구들한테 흉이라도 봐야 스트레스 풀리겠더라. 그런데 겨우 지금 그 이유 때문에 바람 피웠다고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 거냐? 너 같은 건 맞아야 해. 시어머니는 화가 안 풀리셨는지 뒤이어 남편 놈을 정신없이 때렸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상간녀가 말리러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죠. 이 잡것이 어디서 어머니래? 니년이 나이 어린 순진한 내 아들 꼬셨나? 나이 많아도 순진한 결혼하는 아가씨면 모를까. 이혼까지 해서 한번 다녀왔으면서 남의 가정 분란 일으켜서 파탄 낸 네가 제정신이냐? 이 나이 처먹은 늙은 여우 같은 것이 어디서 어머님 소리가 나와 더럽게? 그리고 더욱 치솟은 화를 못 이기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상간녀 머리채까지 잡기 시작했어요. 정말 상간녀 머리카락을 제대로 뜯어놓으셨죠.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보다 얼굴에 더 주름이 차글자글한 것이.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조강지처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서 그동안 힘들게 번 돈 다 뜯기고 위자료까지 물어지게 생겼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서 나한테 위자료도 받아낼 거라고 그래서 너 같은 녀 때문에 내 생돈까지 나가게 생겼어. 위자료가 어디 한두 푼이야? 너 피 같은 내 생돈 날리게 하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당장 우리 아들 곁에서 떨어지라고. 내가 며느리랑 우리 아들 이혼해도 우리 아들 꼬시려고 부부 사이 갈라놓는 더러운 주둥이 가지고 있는 너 같은 거 며느리로 절대 못 본다. 지보다 7살이나 어린 유부남 꼬시려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이 더러운 구사.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7살은 많지만
정말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한테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다고요. 잘하긴 뭘 잘해. 너 같은 건 우리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야. 엄마 그만해. 아무리 엄마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내 아이 건드리는 사람 절대 용서 못하니까. 내 여자는 그렇다 치고 내 아이라니. 넌 또 그게 무슨 소리냐? 영숙이 지금 내 아이 임신했단 말이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임신이라니. 지금 누가 임신했다는 거야? 그게 영숙이가 지금 내 아이 임신했단 말이야. 그것도 지금 임신 4개월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내 아이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의 그때 반응은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더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을 더 쥐잡듯이 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놈이 이혼도 하기 전에 벌써 상간녀를 임신부터 시켜? 너 이거 주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우리 집을 보면서 얼마나 흉을 볼 거냐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우리 아들보다 4살 많은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7살 많은 며느리라니. 그것도 아들놈이 바람 피워서 2집 살림까지 하면서 얻은 상간녀 며느리라니. 내가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다. 엄마도 좋으면서 왜 그래? 솔직히 집사람 불임이라고 엄마가 싫어했는데 이제 손주도 생기고 좋지 않아? 집사람도 못 가진 아이 우리 영숙이가 가졌다고. 준식 씨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저는 수정이랑 다르게 불임도 아니라서 준식 씨보다 7살이 많아도 이렇게 아이까지 가졌다고요. 저 준식 씨 아이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울 자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때요. 그래서 저는 세 사람을 비웃어주며 말했어요. 남편 아이 좋아하시네. 영수가, 어떻게 네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 남편 아이가 될 수 있냐? 너 아무리 내가 네 남편이랑 바람이 났어도 그렇지 내가 너보다 3살이나 많은데 너라니 할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그리고 어디서 남편이랑 내 사이 이간질 시켜서 바람까지 피운 게 언니 대접을 받으려고 해? 언니 대접도 네가 인간답게 굴었어야 언니 대접을 해주지? 친한 동생 남편 꼬드겨서 바람 피우니까 좋았니? 너 그게 목적이라 나 만나면서 남편 정보 뜯어내고 내가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다 따라했던 거냐?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고민 털어놨던 거 남편이랑 시어머니 욕한 걸로 둔갑시켜서 우리 남편한테 잃은 거냐고.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 아이라고? 야, 사기를 치려거든 제대로 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영수가, 내가 진짜 중요한 사실 알려줄까? 우리 남편 아이 못 가져. 불임이라고. 그런데 영숙이 너는 어떻게 임신을 했니? 네 뱃속의 아이 아빠는 도대체 누굴까? 준식 씨가 임신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불임은 너 아니었어? 그래서 너희 부부 아이 못 가진 거였잖아. 그리고 아이 아빠가 누구긴? 당연히 준식 씨지. 이제 나랑 이혼하게 생겼으니 네가 별 거짓말을 다 하는구나. 예전에 너랑 나랑 병원 가서 검사했을 때 네가 문제 있어서 아이 못 가진 거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내가 무슨 불임인데 너 그렇게 거짓말해서 영숙이랑 내 사이 깽판 치면 기분 좋냐?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영숙이랑 헤어질 것 같아? 난 무슨 일이 있어서도 영숙이랑 안 헤어져. 내 아이도 내 여자도 내가 지킨다고. 네 아이도 네 여자도 네가 지켜? 그게 지금 이혼할 네 마누라 앞에서 할 소리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너 그때 기억나니? 우리 병원에서 검사 몇 번 했을 때 마지막 검사 결과 듣는 날 너 회사 바빠서 나만 가서 혼자 들었던 거. 맨 처음에 너한테도 나한테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재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다시 검사했었지?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는 그래도 치료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너는 결과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 남편 쪽 원인이 더 커 보이고 현재 상태로는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어. 그때 내 생각이 뭐였는 줄 아니? 어차피 우리 아이 못 가지는 거 그게 너 때문이라고 말하면 네가 얼마나 무너질까 싶더라.
네가 얼마나 아이를 바라던 사람인지 알아서 너 때문에 아이 못 가진다고 하면 내 남편이 받을 상처가 너무 클까 봐 내가 그거 걱정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덮었어. 아, 내가 문제 있는 거로 하자. 그러면 우리 남편도 상처받지 않고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래서 너한테 내가 문제 있어서 아이 가진 거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야. 너 위해서 내가 전부 안고 가려고. 내가 불임인 것처럼 거짓말 해줬던 거라고. 어차피 너는 나랑 평생 살 사람이고 너한테 그게 상처될 거 알아서 내 남편 내가 지키자 싶어서 그렇게 했었다고. 내가 아닌 바로 널 위해서.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게 이런 배신이니? 내가 지켜준 사람이 나를 애 못 낳는 여자 취급하면서 무시하다 못해 상간녀 말만 믿고 내가 네 용을 봤다고 믿기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 밖에서 그 상간녀랑 살림까지 차렸어?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됐어. 세상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너만큼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상간녀가 네 아이를 가졌다고? 네가 불임인데 어떻게 네 아이를 가지니? 너 아직도 모르겠어? 상간녀 너 두고도 다른 남자 만나서 임신해놓고 지금 딴 남자아이 네 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너 지금 네 상간녀한테 노란한 거야.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지금 나한테 배신당한 거 억울하니까 나 당해보라고 당신 지금 쇼하는 거잖아. 내가 불임이라니. 아니야. 절대로 아닐 거라고. 그리고 남자가 어떻게 쪽팔리게 불임이야. 그러면 난 평생 내 자식 못 가진다는 소리잖아. 내가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 보든지. 어차피 그래도 결과는 똑같겠지만. 그러자 그때 황급히 나선 사람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죠. 지금 그 자리에서 가장 곤란했을 상간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빌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야 미안해. 난 뱃속에 아이가 진짜로 자기 아이인 줄 알았지. 그 사람 아이일 줄은 몰랐다고. 자기가 매번 집사람이 기다린다면서 집에 가야 한다고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그래서 외로워서 그랬어. 자기가 나한테 소홀히 하니까 내가 열받아서 딴 남자한테라도 위로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너 그러면 우리 집사람 말대로 놔두고 딴 놈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너랑 딴 살림까지 차리고 지금 조강주처도 버리고 너랑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나 몰래 바람까지 피워서 딴 남자 놈 아이까지 가졌다고 말하는 거냐고! 그래놓고 나한테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얼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남의 아이 같이 키우자고 했던 거야? 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 같은 일하고! 그래도 어차피 자기한테는 잘된 일 아니야? 뭐라고? 나한테 잘 돼? 지금 나는 우리 집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다가 네 이간질에 바람까지 피웠어. 게다가 지금 네 뱃속의 아이 내 아이인 줄 알고 집사람이랑 이혼까지 하자고 해서 진짜로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는데 잘 되긴 뭐가 잘 돼? 어차피 자기 아기 못 가지는데 내 아이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 모르겠어? 내가 불임인 자기한테 지금 아이를 선물해 준 거라 다름없단 말이야.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면 내 뱃속의 아이 딴 남자 아이인 거 아무도 모를걸. 그러니까 자기 아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내가 집사람이랑 이혼해도 너랑은 절대 안 살 거니까 너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카페에서도 당장 꺼지고. 안 그랬다간 너 사기죄로 확 고소해버리는 수가 있어. 사기꾼 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서 꺼져. 그러자 상간녀는 남편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치던 남편 놈은 저를 붙잡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물론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여보,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처럼 나 위해주는 조강지처도 몰라보고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우고 내가 나쁜 놈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같이 산 세월이 자그마치 11년이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냐고.
그래, 수정아. 내 생각에도 너 이런 일로 헤어지는 건 정말로 아닌 것 같다. 내가 다시는 너 구박하지도 않고 시집살이도 안 시킬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받아오. 너도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겠니? 우리 아들이 불임인 것도 충격인데 상간녀가 가진 아이가 우리 아들 아이도 아닌 것도 모르고 너랑 이혼하려고 설친 것까지 소문 나봐라. 나 정말 그러면 못 버틴다. 이 창피를 어떻게 전부 감당하니?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저 이미 남편한테 질릴 대로 질렸고 이젠 얼굴만 봐도 아주 치가 떨리거든요. 그리고 당신, 지금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11년이라고 했어? 내가 도리어 묻고 싶네. 나랑 같이 산 11년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놔두고 바람까지 피웠냐? 너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안녕이니까 어디 나한테 이혼당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아, 끝으로 네 상간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면 저 여자 전 남편한테 이혼당했던 것도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그랬던 거더라고 하더라. 아주 상습범이야. 그렇게 저는 제가 하고 싶던 말을 전부 하고 속 시원하게 상간녀의 카페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저는 남편 놈이 얼마나 찌질한 인간인지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끝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남편 놈이 추잡하게 엉엉 울면서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상간녀는 그 장면을 보더니 아주 망연자실해서는 대성통곡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급기야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그제야 남편은 절 놓아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저랑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발악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증거들이 워낙 확실하니 법원도 제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과 동시에 재산 분할이랑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도요. 전 남편과 친한 지인한테 들은 소식인데 저한테 이혼당한 게 상간녀 탓이라며 전 남편이 아주 상간녀를 탈탈 털어서 내쫓았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충격으로 회사만 겨우 운영하며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 말로는 전 남편 놈이 본인 SNS에 저를 그리워하는 문구나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뭐 하는 짓인지. 정말 철이 없고 내가 저런 사람과 그동안 결혼해서 같이 살았다는 것이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게다가 전 시모가 걱정하던 대로 전 남편이 어떻게 저한테 이혼당했는지 주변에 소문이 다 났나 보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상간녀가 전 남편이 본인을 버렸다고 전 남편 주변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주변에서 전부 알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아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현재 제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남편과 만나기 전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 제 샵을 열어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SNS랑 블로그에 홍보도 하고 있고 고객님들 반응도 좋아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젊고 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모두 행복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